명제 P이면 Q이다.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호 P가 있고요. 화살표가 있고 Q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 소문자죠. 소문자니까 조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이 화살표 얘는요 then 영어로 자 그러면 또는 뭐뭐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Q 있죠. Q도 조건이죠. 자, 지금 그러면 이 식은 무엇에 대한 식이에요? 바로 조건식이죠. 조건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 식을 해석할 때는요, 앞에 if를 붙여요. if P이면, if P이면 then Q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앞에 if를 붙이고 화살표 자리에 then을 붙여요. 그래서 자, P 조건이면 Q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자, 다시 한번. P이면 Q이다. 이럴 때, 자, if P이면은, 여기 P를 assumption이라고 해요. 바로 가정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여기 Q이다. 일 때, 이 Q를 conclusion이라고 하죠. 바로 결론에 해당되게 되죠. 그래서 가정 P이면 결론 Q이다. 가정 P이면 결론 Q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집합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가정이에요. 여기는 결론에 해당되는 거고요. 항상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이 가정, 오른쪽이 결론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집합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P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러면 이 P의 모든 원소가 항상 Q래요. 그러면 그림이 집합의 모델이 이렇게 생겨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여기만, 이 부분만 Q에 속하게 되잖아요. P이면 Q인데 이 부분만 Q에 속하게 되니까 이 모델은 아니죠. 어떻게 생겨야 되나요? 집합 P의 모든 원소가 집합 Q에 항상 부분 집합으로 들어있어야죠. 그래야 어떤 P를 내가 선택을 하던 항상 Q 안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P이면 Q이다. 이것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P라는 것은 부분 집합인데 Q라는 것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자, if P이면 then 그러면 Q이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P이면 Q이다. 이럴 때 의미하는 것은 이 부분이 가정이랬죠. assumption. 이 부분을 결론이라고 하죠. conclusion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집합의 관점에서 표현을 하면 집합 P라는 것은 항상 모든 원소가 Q여야 하는 거죠. 이 말대로, 이 말에 따르면. 따라서 P라는 것은 Q의 부분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것을 부정을 해볼게요. 부정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 부정을 하게 되면 P이면 Q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이거를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if P이면, 자, 항상 부정을 할 때는 여기는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부분 여기를 부정해야 돼요. 이면 then not Q이다. 이렇게 영어로 쓸 수 있겠죠. 자, 여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Q를. 그 다음 집합으로 써볼까요? P는 자, Q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P가 Q이다. 다른 말로 거짓인 거죠. 이것도 거짓인 상황이고요. 이것도 거짓인 상황. 그러니까 P가 Q가 아닐 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기호를 줬죠. 그 다음에 결론은 집합으로 갔죠. 이번에는 집합을 먼저 주고요. 그 집합을 기호로 가봅시다. 자, P라는 것이 Q의 부분 집합이 아니래요. 그러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써요? if P이면 then not Q.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기호로는 어떻게 쓰나요? P이면 Q가 아니다. 거짓이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 이 부분을 왜 배우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 가정에 해당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결론에 해당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의 개념을 배우는 이유는 가정과 결론의 논리적으로 가정과 결론의 관계를 어떻게 기호로 표시하냐, 집합으로 표시하냐, 지금 그 부분을 배우는 겁니다. 방금 배웠던 P는 Q이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요. 자, X가 4의 양의 배수이면, 자, 수학도 영어처럼 주어 부분, 동사 부분, 뭐 꾸며주는 괄호 부분, 전치사구, 부사구, 관계대명사구 다 끊어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부분만 우리가 영어로 한번 옮겨볼게요. 자, 숙달되면 영어로 옮기는 과정이 생략되고 바로 기호로 넘어가요, 여러분들. if 4가 양의 배수, 양의 배수. 그 다음, 그렇다면, then, x는 8의 양의 배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볼게요. 자, 4x가, 자, 기호로 한번 볼게요. x가 4의 양의 배수다. 4의 양의 배수다. 그러면 8의 양의 배수도 된다. 자, 바로 이 부분이 P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Q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집합의 관점에서 볼까요? 자, 여러분들 P는 Q이다 할 때 P와 Q의 관계가 뒤바뀌면 안 돼요. 자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집합은 P라는 것이 4의 양의 배수 집합이라고 하면 어디에 부분 집합이 반드시 돼야 돼요?
8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 돼야 되죠. 그럼 참 거짓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 봐야 되나요? 자, P라는 집합이 있어요. 4, 8, 12, 16 쭉쭉쭉. 그 다음 Q라는 집합이 있어요. 8, 16, 32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자, 그러면 지금 P가 더 큰 거죠. 그죠? P가 Q보다 더 크죠. 그 얘기는 지금 이 상황이 Q라는 집합이 P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죠. 8의 배수가 4의 배수의 양의 배수의 집합으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결론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으로 볼 수 있죠. 그죠? 따라서 결론 X가 P가 4의 배수 집합이다. 그러면 Q 8의 배수, 8의 양의 배수 집합이다. 이 말은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서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어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면 x는 여기 있다. 0과 4 사이에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if죠. 만약 x라는 것이 0이면 다음 then x는 0과 4 사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가정 P죠. 이면 Q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고, 이 가정이 다음과 같이 가정 P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결론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걸 우리가 판별해 보면 되죠. 자, 그러면 가정 P부터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안 보이죠. 인수분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1, 1, 2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2 곱해서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하면 이 부분은 합하면 여기가 합의 영역이잖아요. 합하면 마이너스 3 나오죠. 따라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것이고, 가정 P의 진리 집합은요, 바로 1과 2에 해당되는 거죠. 0을 만족하는 x값은 1 또는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x라고 하는 것은 0과 4 사이에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집합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P라는 집합이 있고요. 여기에 원소 1, 2가 들어있대요. Q라는 집합이 있고요. 이 Q라는 것은 0보다 크면 되죠. 따라서 1 여기 있고요. 그 다음 2 여기 있고요. 3은 여기쯤 위치하면 되겠네요. 4는 포함할 수 없죠. 그러면 P가 Q의 부분 집합인 결론에 다다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질문, 자, 조건 P가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일 때 Q이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느냐, 정답은 참인 거죠. 참인 명제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명제의 참과 거짓을 우리가 판별해 보도록 하죠. 자, 알파, 베타가 무리수래요. 자, 그러면 if 알파, 베타가 무리수이다.
한번 해볼까요? 루트 2. 그 다음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보죠. 여기 부분이 P, 조건 P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면이죠. then, 영어로 then 또는 기호로 화살표로 나타내죠. 알파 플러스 베타도 자, 더 해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또 무리수다.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0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이 결론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자, 두 개를 더했더니 무리수가 나왔나요? 아니죠. 0은 정수, 유리수에 해당되죠. 따라서 자, 요 부분 P, 조건 P이면 자, 요 부분 결론 가정 P이면 결론 Q이다. 이 명제는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바로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앞부분은 가정 P라고 두고요. 이 가정이 성립하면 결론 Q가 성립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가 나눠지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를 살펴보면 자, 전체 집합이 보이네요. 그리고 P 집합은 다음과 같은 원소를 갖고 있고 Q 집합은 다음과 같은 원소를 갖고 있대요. 그리고 P에도 속하지 않고 Q에도 속하지 않는 9와 10이라는 원소가 따로 보이네요. 그 다음 항상 끊어서 읽어보랬죠. not P이면 즉 P가 아니면 Q가 Q이다. P가 아닌 게 Q이다. 만약 P가 아니라면 Q이다. 자, 가정이죠. 이게 가정 Q가 아니면 결론 Q에 도달한다가 거짓인 원소를 구하래요. 거짓인 원소.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즉 not P이면 Q이다. 이게 거짓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 명제에 대한 거짓인 원소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명제를 이 프로포지션을 처음에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참이면 그냥 이대로 가야 되죠. 근데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 명제를 부정해 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부정에 해당되는 원소를 구해 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명제를 부정할 때 어디를 건든다고 했어요? 1번 앞에를 건든다. 2번 뒤에를 건든다. 앞에는 건드는 게 아니죠. 뒤에를 건드려야죠. 그러면 부정을 하면 not P이면 not Q이다. 이렇게 부정이 되는 거죠. 자, 앞에 거는 건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정은 뒤에 걸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집합의 관점에서 이 명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것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P의 여집합에 해당되게 되겠죠. P를 제외한 모든 것이죠. if P의 여집합이면 then Q의 부정이 됐네요. 여집합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then으로 가 있으니까 합집합인가요? 교집합인가요? 자, 만약에 P의 여집합이라면 그렇다면 Q의 여집합이다. 그것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연습 많이 했잖아요.
여집합이 등장하면 뭘 생각해라? 드모르간을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자, P 쓰고요. 그 다음에 요 교집합은 뒤집어지죠? 합집합. 그 다음 Q 이렇게 되고 이 여집합 기호 C는 밖으로 묶어버릴 수 있죠. 결국 앞에서 지금 여기 문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거짓인 걸 밝히라는 이 문제는 결국 이 부분을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죠. 그럼 그림을 살펴볼까요? P와 Q의 합집합인 부분. 합집합인 부분은 바로 여기겠죠. 이 전체겠죠. 이렇게 전체겠죠. 그죠? 그것의 여집합이잖아요. 이 합집합을 제외한 부분이잖아요. 어디예요? 9하고 10이죠. 따라서 이 문제, 자, 문제 not P이면 Q인 명제의 거짓인 원소를 구해봐라 라는 문제의 정답은 원소 9하고 10이 되겠죠. 자, 절대 외워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읽고 독해하듯이 의미를 파악하고 가정으로 잡을 건 가정으로 잡고 결론으로 잡을 건 결론으로 잡고 부정할 거는 여러분들 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이런 개념에 도달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원소를 구하면 되겠죠. 이게 외워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꼭 이해를 해 나가야 돼요.